네, 2023년 1월 3일 이정훈입니다. 대장동 저수지가 터진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 은닉 자금이 검찰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법원은 정진상 씨,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씨의 재산 일부를 동결시켰습니다. 네, 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법원은 일단 본 겁니다. 이재명 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예측이 되죠. 그 시기는 저도 딱 잡아 말을 못하겠습니다. 우선 정진상 씨 부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가 대장동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상 씨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2년 12월 20일 정진상 씨가 범죄로 쉽게 말하면은 유동규 씨로부터 2억 몇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그 돈은 부정한 돈이니까 추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그 돈을 없애지 못하도록 보전해달라라고 청구했는데 그거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정진상 씨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재산은 정진상 씨가 사고 팔지 못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법원에 검찰이 있은 후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미리 압류해 두겠다는 거죠. 굉장히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중에 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뇌물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건 몰수되죠. 정진상 씨는 유동규 씨로부터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금액을 법원이 동결하도록 했고 검찰은 가압류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범의가 매우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진상 씨는 김만배 씨가 하는 대장동 사업으로부터 428억 원을 받겠다라고 서로 이야기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또 다른 혐의로 이제 받고 있고, 또 유동규 씨가 자살을 시도했을 때 휴대전화를 버렸는데 그때 그렇게 하라고 휴대전화 버리라고 한 것도 정진상 씨.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이재명이 연결되죠. 자, 김만배 씨가 기자 출신, 정말 조중동의 한 기자가 김만배처럼 했으면은 그 신문사 문 닫았을 겁니다. 근데 김만배가 기자 타이틀을 걸고 대장동 시행자가 된 거에 대해서는 야, 우리 언노련, 민원련,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입도 뻥긋 안 해요.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보수 언론에 대해서는 기레기 하는 사람들이 김만배에 대해서는 왜 입도 뻥긋 안 할까? 참 신기합니다. 그럼 김만배 씨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극단적인 행동을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했는데 그때 이미 그가 은닉했던 재산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최후로 믿는 게 있죠. 문희상 씨가 교토삼굴, 교활한 토끼는 3개의 굴을, 1개의 굴이 아니라 몇 개, 마지막 은신처를 숨겨놓고 은닉을 해놓는데 그게 다 드러나면 뭐 토끼도 잡히죠. 김만배 씨가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래도 자기 몫은 띄워놓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게 드러나면서 지난번 극단적인 행동을 했었고 그 은닉 재산이 뭔지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 밝혔는데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 씨 그리고 이사인 최우향 씨, 이분은 이 양반은 쌍방울 그룹의 부회장을 지냈던 목포의 조직폭력배 출신이죠. 이 쌍방울 그 유명한 속옷 회사가 조폭한테 넘어가서 어찌어찌 이들이 좌지우지하다가 어떻게 또 이재명 씨하고 연결돼가지고 안부수가 이끄는 민하엽이 북한에 뭐 지원한다고 경기도 돈 받아서 하다가 안부수도 띄워먹고 그 과정에 또 쌍방울이 개입하죠.
그러한 쌍방울의 최유양 씨가 김만배 씨 몫의 개인 돈을 숨기는데 기여했다가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장동 수익금을 수표로 인출했습니다. 고액의 수표로 인출한 다음에 그걸 다시 소액의 수표로 바꾼 다음에 이 김만배 씨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빌린 오피스텔 안에 넣어뒀었고, 또 이들이 관련된 회사 직원 명의로 은행 대여 금고를 빌려서 그 안에 넣어둔 사실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금액 중에 148억 원을 이미 압수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압수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돈도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정부가 전원 뇌물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몰수를 하게 되죠. 대한민국 국고가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김만배 씨는 날리게 되는 거죠. 검찰은 이미 이렇게 확인했기 때문에 이 이한성 씨하고 최유양 씨를 범죄 수익 은닉 위반 혐의로 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찾을 때는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뒤 요걸 다시 은행 가서 소액권 수표 100만 원도 아니라 이런 걸로 100만 원짜리는 이제 잘 추적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10만 원짜리는 더 안 하죠. 그래서 숨겨놓은 거를 148억 원을 압수해버렸습니다. 어쨌든 김만배 씨가 자기 수익으로 미리 빼놨던 게 275억 원인데 그중에 148억 원을 찾아냈으니까 압수해버렸으니까 남은 게 얼마인가요? 한 130억 조금 안 되나? 127억쯤 남았나요? 이게 어디 갔을까 지금 궁금한데, 이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갔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도하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만배 씨를 불러서 당신 목은 275억 원으로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근데 148억 원만 나오니까 나와서 확보됐으니까 나머지 어디 갔냐 얘기하라는 거죠. 상당히 힘든 상황에 몰려 있었죠. 이미 이 은닉재산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분이란다. 이 김만배 씨가 12월 14일 자기가 몰고 다니는 벤츠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데 멀쩡했죠. 그래서 본인이 또 변호사를 불러서 내가 이렇다고 해서 중간재치를 갖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글쎄, 나머지 130억 검찰이 못 찾을까요? 최유양, 이한성 등등 주변 인물 캐면 나올 겁니다. 저는 검찰이 김만배 씨 보고 불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취조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도 취재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딱 방점을 안 찍고 누구 보고 얘기하게끔 하는데, 김만배 씨가 이재명한테 줬다란 말을 직접 하라. 그거죠. 그리고 관련된 증거는 거의 다 확보해 놨을 겁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에 이재명 씨는 끝이죠. 그걸 원한다는 얘기죠. 이제 김만배 씨는 그걸 시인도 부인도 못하고, 부인하게 되면 부인이 또 죄가 커질 거고, 이게 죄수의 딜레마에 걸린 겁니다. 이제 저 돈은 자기가 빌렸던 대여금고, 다른 사람 이름, 또 자기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빌렸던 오피스텔에 넣어놨던 거니까 그건 자기 돈이고, 나머지 이제 100몇억은 어디론가 갔는데 그걸 불지 않으면 그 돈도 김만배 씨가 어떻게 한 걸로 보이니까 자기 죄는 올라가죠. 근데 누구를 줬다라고 하면 자기는 좀 가벼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대상자가 이재명 씨면 이재명 씨는 걸려드는 거죠. 이미 많은 걸로 걸려들어 있지만 또 걸려드는 거죠. 내가 이재명 씨를 위해서 말을 안 하면서 죄를 더 뒤집어 쓸래? 아니면 내가 좀 죄를 덜 쓰기 위해서 사실을 이야기할래? 전형적인 프리저너스 딜레마. 우린 죄수의 딜레마라 그러는데, 프리저너니까는 감옥에 있는 수감자의, 이미 감옥에 있는 수감자의 고통, 딜레마에 빠진 거죠. 네. 쉽지 않죠? 하여간 검찰이 발견한 거는 이한성 씨하고 최유양 씨가 21년 11월부터 1년간 245억 원을 고액권 수표로 여러 차례 인출한 뒤 245억 원 인출한 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소액 수표로 바꿔서 바꾼 것도 찾아냈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140 몇억 원은 대여 근거하고 오피스텔에서 찾아냈고, 그리고
최의양 씨가 배당금 명목으로 화천대유 계좌에서 김만배 씨 계좌로 30억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했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지금 쌍방울은 역시 조폭 출신인 김성태 씨가 회장을 했는데 이 사람 해외 도피하고 있죠. 이 사람이 이재명 씨가 지난번 재판 받을 때 변호사비 대납했다 그런 의혹도 받고 있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김만배 씨는 아주대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다 뭐 크게 다친 건 아니니까 집에 퇴원했고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제출했는데 그 기간도 거의 다 지나갔고, 그래서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민용, 정영학 씨들은 모두 재판을 받으면서 또 이 사람들끼리 서로 앞뒤가 안 맞으면 본인의 죄가 올라가니까 또 프리저너스 딜레마에 걸리고 결국은 한 사람한테 떠밀겠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건인데 전두환 씨와 관련된 겁니다. 이 사건은 김영삼 씨가 자기가 코너에 몰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주장은 됐지만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가 휘청인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아서 못할 거라고 봤던 금융실명제를 갑자기 시도합니다. 세상이 깜짝 놀라죠. 쿠데타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돈이 아닌 거는 못 보내게 되고 이름으로 본명으로 바꾸라 그러니까 이 노태우 씨가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도록 돈도 지원했는데, 그리고 남은 돈을 경호실 직원 이름으로 넣어놓고 있었는데 그걸 본인 이름으로 바꾸면은 바꿔야 되는 문제 부닥쳤죠. 그러다가 이제 그 고민하던 사람이 불법번임으로 해서 노태우 비자명 사건이 터지고, 노태우가 그때 4천억인가 대선 잔금 갖고 있던 게 드러나니까 그 사람은 5년 대통령에서 5천억 가까이 되는 거니까 4천 몇백억이니까. 그러면 8년 대통령 한 전두환은 어떻디 하고 이제 전두환 씨를 조사하면서 그것도 대선 잔금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때 검찰에서는 8년 했으니까 한 7천 몇억억 가졌다고요. 그렇게 보고 수사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한순간에 무슨 자금 툭툭툭툭 막 띄어내더라고요. 뭐 민정당 창당 자금 무슨, 내가 검찰을 보면서 야, 이 새끼들 진짜 웃긴다. 지 맘대로 부풀려 놓고 증명이 안 되니까 막 다 썼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차츰 줄여갖고 나중에 뭐 기소를 하던데, 그때 그런 와중에 의심을 받게 된 사람들이,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다 썼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책임 전가를 하면서 그렇게 벌어지는데, 그때 장세동 씨만은 책임 전가를 안 하고 딱 나중에 또 거꾸로 추징금은 내야 되는 전두환 씨한테 돈을 갖다 주면서 내가 쓰고 남은 돈이라고. 전두환 씨가 이렇게 뚝뚝 잘라진 돈들을 처음에는 막 민정당 창당하면 띄어내다가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기소가 되는데 추징금이 나오니까 장세동 씨는 자기가 받았던 중에 대부분을 돌려주면서 갚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그 의리를 보였는데, 이 대장동 관련된 사람들은 그런 게 아직은 안 보이죠. 그리고 수사도 그때에 비하면 좀 치밀한 것 같고요.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사람이고 어쨌든 제1당의 대표니까. 자, 뭐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대장동 저수지가 터진 것 같아요. 김만배 씨 개인 은닉 자금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은 정진상 씨 재산 동결 조치를 취했으니까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씨에 대해서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서 막 불죠. 죄수의 딜레마에 걸리니까.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해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끝나버렸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재명 씨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하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쉬운 사건인데, 전 누차 얘기지만 대통령 선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경기경제신문 기자가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고 칼럼을 쓰면서 터뜨렸던 건데, 참 이재명 무서워서, 이해찬 무서워서 수사를 못하다가 지금 쭉쭉쭉 나가고 있으니까 드러나는 건데, 왜 민주당은 저런 이재명을 왜 대통령 후보로 옹립해서 이렇게 자체 모순에 빠졌죠. 덕분에 큰 거악을 하나 없앨 수 있게 됐고요. 그 뒤에 숨어있는 주사파까지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발본색원에서 싹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